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이번 주는 정치권 인사청문회 주간이죠. 야당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여당 민주당이 또 야당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 채택한다면 30번째, 31번째, 32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심 위반으로 선거 패배한 여당이라서 특히 새로 교체된 지도부의 고심이 클 텐데, 새 최고위원이죠. 백혜련 의원의 얘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모레 어버이날이죠. 17일은 석가탄신일이고요. 이번 5월 가정의 달이 이런 연휴가 많아서 코로나19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또 4차 대유행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큽니다. 울산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강릉은 외국인 노동자들 집단 확진으로 우려가 더 큰데요. 2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코로나 방역 상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청문회 바라보는 민심 분석, 여론 분석은 3부에서 해보고요. 요즘에 이 메갈리아 손 모양이 논란인데, 젠더 갈등에 불매운동 조짐까지 있어서요. 4부에서 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지난달 4.7 재보선 선거 참패 후 조직 정비, 또 새 지도부 구성을 서두른 더불어민주당, 최근 전당대회 통해서 새 당대표 그리고 새 최고위원 5명 뽑았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최고위원이 된 백혜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백 의원께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이신지요? 대선이란 게 모든 정당이 그렇지만 지지층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지지층 확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균형도 필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도 신경 쓰고,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민심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요, 이제 새 지도부 지금 출범했는데 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런 논평도 좀 보이고요. 뭐 비주류 당대표 대 친문 최고위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구도화하는 건데 수긍하시는 점 좀 있습니까? 저는 언론의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예. 네네. 지금 우리 당의 분위기를 본다면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 진행한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당이 이기다, 이런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또 국민의 목소리,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지도부도 다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과도한 편가르기라든지 갈등 불러일으키는 프레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백 의원님 빼고는요, 그 최고 득표로 이제 당선된 김은민 의원 같이 뭐 친문으로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백 의원님은 좀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뭐랄까요, 예상도 있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재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에서 우리는 언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특히 민생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대선 3월 앞두고 있어서 이제 지도부 역할이 막중할 텐데, 그 백 의원님 그 최고위원으로서 역할 설정 어디에 방점 두십니까?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기준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과 개혁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특히 민생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 반드시 해결해서 전 국민의
저기 방역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쇄신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변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쇄신 혁신 작업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쇄신 혁신 말씀하시니까 뭐 자주 사실은 또 나온 얘기인데 선거 특히 패배 후에 뭐 당심과 민심 괴리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특히 20대, 30대 표심을 잡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초점, 방향, 설정을 이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것이 좀 소통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요. 네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함께 지금 최고위원회가 선수별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초선 의원들부터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선 의원, 삼선 의원 계속해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고요. 근데 재보선 참패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외면받았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세밀한 새 시단을 짜고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요. 그 부동산 특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윤호중 원내대표 때 이제 만든 건데 재구성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 시절에 구성됐던 그 특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산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원장도 보니까 바뀌었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 송영길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얘기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대출 규제 이런 부분 이제 완화하는 거. 네. 이쪽 방향으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정책 방향을 좀 이렇게 변화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그 90%까지 그런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아직 전혀 없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근본적으로 이제 검토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요. 그러나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개선하면 또 다른 방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류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층의 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또 개혁 말씀하시면 지금 그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 개혁도 지금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됐고요. 그런데 그 중수청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 조절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좀 된 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속도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당내에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민생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 개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너무 지금 그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하면서 함께 이 검찰 개혁의 문제도 다시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사 출신이셔서 그렇고요. 또 법제사법위 소속이시고 또 여당 간사이신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수청 같은 경우 뭐 의총 같은 거 통해서 재논의 속도 다시 내는 거 이게 좀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그 뭐랄까요? 본 안으로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어떤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의총이나요. 이렇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얘기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임자로 맞다 보십니까? 네, 그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업무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수행해 왔다고 보이고요. 검찰 내에서도 업무를 할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과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뭐 정권 호위무사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야당의 주장인데요. 예. 객관적으로 저는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예. 계속해서 김호수 차관으로서 예. 접대받고 업무를 같이 수행해왔지만 예, 예. 특별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 것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문회 좀 여쭤볼게요. 엊그제 이제 장관 후보 5명은 이제 청문회가 이뤄졌고,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5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3명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그러면은 또 이번에도 혹시 여당 내부에서 이들 3명 그냥 뭐, 야당 동의 얻지 않고, 이른바 야당 패싱하면 민심 회복하는데 좀 큰 부담 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지금 저도 5명의 후보자를 제가 소관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면면을 다 제대로 정확하게 그 사안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하지는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그 소관상임위에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쯤엔 뭐 지도부에서 좀 내부 논의 좀 하시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각 상임위별로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 부분은 상임위가 우선적으로 그 논의 과정에 중심에 설 것 같고요. 지도부 예. 자체가 그 청문회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 좀 볼게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출마 선언을 좀 늦추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선 경선 그 연기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대선 연기, 그러니까 경선 연기요? 연기의 문제는 공론화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해진 룰이 이미 당원 당규에 있기 때문에요. 그 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선을 연기하려면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2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친문 진영 중심으로 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백 의원님께서는 또 개인적으로도 이거 뭐 연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원 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그 특별한 분명히 당원 개정 절차를 걸쳐야 되고요. 아직 공론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원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경선 룰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모두가 합의해서 경선 연기를 동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도 들린다 보니까 일각에서 11월로 만약에 연기를 하면 그때는 뭐 또 이제 대면 경선도 가능하고 그러면 뭐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기할 수 있으니까 연기가 맞지 않냐 또 이런 의견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는데요. 네네. 이것이 뭐 공론화가 된다면 당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정말 가능한 방향이다. 그것이 더 오히려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고 대선 주자들 간에도 합의가 된다면 뭐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개인들의 아이디어 차원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 그런 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교육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요. 10년간 강원 도정을 이끈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시작합니다. 자, 지난 2011년부터니까요. 만 10년이 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 강원 도정을 이끈 기간입니다. 자, 내리 3선으로 민심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공적, 지적도 쌓고 칭찬도 많이 받았겠지만 지적도 비판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더 악화한 양극화 문제, 이 지역에서도 발등에 불이겠죠. 최문순 지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0년 돌아보신 소회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강원도지사는 전국에 17개 시도지사가 있지만 강원도지사를 좀 각별히 바라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원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 아니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북쪽에 강원도지사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결선 투표하자 매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강원도가 이제 분단의 질곡에 있어서 남북 교류와 평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애를 써왔고 남은 임기 중에도 남북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겠다는 약속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요. 지사님, 네네. 뭐, 네. 그 과거 10년, 이제 10년 동안 잘하신 일, 보람 있는 일, 뭐, 그래도 이거 좀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두 개 네, 정도? 제일 대표적으로. 보람이 있었던 일은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서 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그 이후에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제 뭐 또 동시에 남북 관계가 그 이후에 더 진전되지 않고 지금 좀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후회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좀 남북 관계 관련해서 나중에 좀 여쭤보고요. 일단 네네. 지금 강릉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그 코로나 집단 감염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강릉에서 어제 그저께 44명이 한꺼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평소에는 우리 강원도에 이제 하루 평균 발생자 수가 6명, 5명 요 정도인데 그날 이제 폭발하듯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제 외국인 베트남하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이제 대개 합숙들을 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버스로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분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게 좀 잘 노출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문제가 좀 문제가 대두돼서 정부하고 긴밀히 이 문제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지사님 그동안 강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컸을 텐데요. 네네. 보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어제 어린이날도 그렇고 네. 연휴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 동해 쪽 찾던데 어떻습니까? 네네. 이제 뭐 호텔 이런 데는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개 우리 강원도가 코로나로 제일 타격을 심하게 받은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 관광객들이 일체 끊겼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끊긴 대신 국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그나마 회복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동해안 지역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 내륙 지역 아직도 저희가 평화 지역이라고 부르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요 지역하고 예. 정선 등지가 아직도 좀 아직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 그쪽 지역으로 좀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광도 그렇고요. 근데 또 네네. 강원도 하면 또 그 농작물 가운데 저는 감자가 떠오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감자가 제 좀 별명이 감자입니다. 네, 불량 감자. 네, 네. 불량 감자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가 네. 불량 감자십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네. 왜 불량 감자십니까? 근데 예. 글쎄 뭐 이렇게 우량하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네, 우리 주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감자가 좀 잘 안 팔렸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좀 된 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창기에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시니까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이런 농작물들 재고가 한꺼번에 쌓여서 이제 고생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좀 판매 구조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감자가 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네, 요즘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재고를 좀 미리 관리를 해서 미리 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큰 마트 같은 데 부탁해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지역의 경제 타격이 큰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실업자들 좀 늘어나고요. 그럴 텐데. 최 지사님께서 취직 사회 책임제 이 제도를 시행하신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직을 이 사회가 책임진다 이런 뜻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제일 큰 문제가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업 수당도 많이 나가고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청년과 여성들이 좀 취업을 하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직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왜 개인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너 취직했냐 이렇게 이제 매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기업에서 우리 도민 한 분을 고용하게 되면 우리 도와 시군에서 지방정부에서 월급의 100만 원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꽤 좋은 편입니다. 조금 좀 기대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나가면요. 일단 비용이 나가는 건데요. 이 예산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해서 실업을 줄여주면 결국은 이제 국고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실업수당 이런 게 줄어드니까 비용 구조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에 도에서 그 정책을 위해서 약 4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4천억이 재난지원금 나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나갈 돈이면 취업 책임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실업이 되게 되면 실업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실업수당이 좀 막대한 거를 좀 아낄 수 있고 또 취직이 되면 그분한테서 다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행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도 좋고 취업자들은 또 취업자들대로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지사님께서 그 러시아 대사 만나셔서 그 러시아 백신 있지 않습니까? 스푸트니크 V 이거 북한에 지원하는 거. 이 방안 좀 거론하시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게 이제 제가 댓글로 혼이 많이 났는데요. 그렇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에서 이제 2024년에 올림픽을 다시 엽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요. 이게 IOC에서 주최하는 공식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남북 강원도가 같이 그러니까 공동 개최하자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IOC에서도 이걸 공동 개최해서 평화를 좀 정착시켜 봐라. 그래서 이제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디냐 하면 우리 북강원도의 원산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잘 지어져 있어서 거기하고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 원산에 방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스푸트닉 V를 원산에 접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것을 북한에 접종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을 공식으로 한 바 있습니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좀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도 굉장히 러시아 대사께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러시아 국부 펀드에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그다음에 러시아 국부 펀드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잘 전달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반중 전서 때문에 한중문화타운 무산됐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지금은 좀 많이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렇습니까? 기업에서 그게 원래 이제 기업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 기업의 결정을 이렇게 존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그 이제 3선이시니까요. 내년에 이제 강원도지사 제도서는 좀 불가능하신 거죠? 지금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도지사 이제 임기 만료하시고 네네. 그럼 이후 계획은 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직 이제 예. 특별한 계획은 없고 예. 아까 제가 감자 농사를 감자 농사 지으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그렇더라도요. 뭐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거 그동안의 경험으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남북 예. 교류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열심히 해왔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어서 예. 거기에 뭐 역할이 있는지는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저 지사님한테 이런 거 안 여쭤봅니까? 대선에 나올 거냐? 예. 글쎄 이게 이제 예.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좀 그게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오시길 바라는 것 같아 보니까 강원 네, 도민들은 많은 분들이 네, 그럴 역량이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의문이고요. 예. 아직은 이제 도지사로서 할 일이 있어서 네.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선 얘기 나온 김에요. 네네. 같은 강원 출신 그 대권 주자 이광재 네네. 의원 거론되는데 이분 대통령감 되겠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 이제 훈련이 된 잘 보고 배운 훈련이 된 분이어서 큰 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은 강원도 출신인데요. 예. 우리 강원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한 3% 정도 됩니다. 예. 이 한계를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비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전에 좀 그 청취자분께서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돌발 좀 질문인데요. 네네. 0608님께서 안녕하세요. 홍천 네. 사람입니다. 가리왕산 복구는 언제 하실 건지 여쭤봐서 이렇게 네네. 네네. 됩니까, 평창에서 예. 들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선 주민들과 평창 주민들 그리고 이제 또 환경단체 또 정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운영이 돼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거의 합의에 도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합의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새 검찰총장 후보자,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